이번 시간에는 NoSQL의 데이터 모델링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NoSQL 데이터 모델링 기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oSQL 데이터 모델링 개념을 살펴보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비정규화입니다. 기존의 RDBMS는 정규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것이 기본이고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해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솔루션에서는 비정규화를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의 중복은 허용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쿼리 프로세싱을 간단하게 하거나 최적화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 모델에 맞추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도큐먼트나 테이블에 복제해서 중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정규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요. 자, 쿼리당 I/O 횟수, 쿼리당 데이터 사이즈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역시 쿼리 수행의 복잡도가 낮아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러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확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수평적인 확장이 어려운 기존의 RDBMS 시스템과 달리 빅데이터 솔루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정규화를 하면 쿼리 수행을 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쿼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쿼리 수행을 위한 I/O 숫자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복잡한 쿼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간단한 쿼리를 한 번에 수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더 이점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 시점에서 데이터의 정규화를 하거나 쿼리 실행 시점에서 데이터 간의 연속적인 조인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쿼리 프로세스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쿼리 프로세스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다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스템과 데이터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큰 분산 환경에서는 그 복잡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비정규화를 하게 되면 쿼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쿼리 친화적인 구조로 모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쿼리 프로세싱을 단순하게 하고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다른 쿼리 수행을 위해 다른 도큐먼트나 테이블에 중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보다 쿼리의 복잡도가 간단해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것이 NoSQL 솔루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자, 이 어그리게이션은 유연하고 유연한 스키마 속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의 내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RDB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키마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됐을 때 그 스키마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키마 변경에 대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NoSQL 솔루션들은 전체적으로
스키마 자체가 상당히 리즈너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거나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연한 스키마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대 n 관계를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조인 연산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의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후의 확장성이나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NoSQL 데이터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인 어그리게이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어그리게이션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자, 파일 서비스를 할 때 파일이라는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그 파일을 일반적인 용도로만 우리가 쓰려고 했다면, 자,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mp3 파일이나 포토 파일이나 무비 파일에 대한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현재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면 테이블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NoSQL에서는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NoSQL의 스키마리스한 특성을 활용을 하면 데이터 모델을 하나의 테이블로 언제든지 합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모든 데이터는 다 파일이라는 형태의 객체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통 필드는 이렇게 다 공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필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메타라는 부분에다가 따로 저마다 다르게 저장을 해주면 어떤 종류의 파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 스키마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런 파일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스키마리스한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지금 예측하기 힘든 구조의 파일 포맷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것이 NoSQL 데이터 모델링의 두 번째 특징인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조인이라는 연산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만 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NoSQL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응답 성능과 확장성, 가용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NoSQL 솔루션은 쿼리 타임 조인을 최대한 피해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조인을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조인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비정규화하고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첫 번째는 대상 데이터가 end-to-end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가 돼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 대상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을 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화하고 어그리게이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NoSQL에서도 조인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조인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대상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비정규화하고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많은 엔티티에 해당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해놨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 모두 찾아서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이런 경우 차라리 변경이 잦은 데이터만 추려내서 쿼리 타임 조인을 수행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시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RDBMS에서 구현을 해주고요.
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이고 쌓아두기만 하는 데이터들은 NoSQL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RDBMS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NoSQL 안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자, DB 안에서 조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데이터를 셀렉트 해온 다음에 이 두 개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상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기존의 RDBMS를 사용해서 조인하도록 구현을 하던가 또는 NoSQL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인을 DB상에서 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인을 수행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NoSQL의 주요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 기법 중에는 아토믹 어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인덱스 테이블, 컴포지트 키, 뭐 여러 가지 등의 그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기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컴포지트 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키, 밸류 스타일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키는 반드시 문자열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키에 하나의 이름만 부여해서 썼었는데 자, 이 컴포지트 키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필드를 딜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구분지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오더드 키 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더 바이와 같은 소팅이나 그룹핑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NoSQL N개의 서버로 구성이 된 클러스터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자, 키를 기준으로 N개의 서버에 나누어 저장이 되는데 이때 이 키를 잘 선정을 해서 전체 서버에 걸쳐서 부하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키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키 설계가 분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컴포지트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만 가지고도 소팅이나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더드 키 밸류이기 때문에 키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합 키, 즉 컴포지트 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딜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라는 폴더 밑에 etc라는 폴더, 하위 폴더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자, 윈도우 폴더 밑에 프로그램 파일 폴더 이런 식으로 자, 윈도우 파일 폴더에 있는 하위 폴더들이 정렬이 돼서 그룹핑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치할 때 자, 윈도우로 시작하는 키들을 쭉 조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하는 키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서치를 중단하게 되면 손쉽게 윈도우의 하위 폴더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컴포지트 키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그룹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는 밸류의 내용을 키로 하고 키의 내용을 반대로 밸류로 바꿔주는 패턴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자, 검색 엔진은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검색 로봇이 검색을 해서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서 색인으로 만들고 URL에 매핑을 해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즉, 이때에는 키가 무엇이냐? 사이트의 URL입니다. 그래서 키에는 사이트 URL이 있고 밸류에는 문서 내에서 추출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할 때에는 URL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문서 내에 있던 그 추출된 단어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검색을 단어로 키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 있는 검색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있을 경우에 이제 당연히 효과적인 검색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키로 해서 URL을 value로 하는 테이블을 동적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신속하게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URL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키 밸류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자, 이게 키고 이게 value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 value를 키로 쓰고 요 키로 쓰던 것을 value로 쓰는 구조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는 수집할 때는 키값이 URL이 키값이 될 수가 있었고, 검색을 할 때는 단어가 키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그 변환을 해서 그 용도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을 우리가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를 보시면, 자, 검색 로봇이 수집을 할 때에는 당연히 키가 URL입니다. 그죠? 모든 사이트의 URL이 다 키이고요. 그 URL에서 추출해낸 이런 단어들이 이제 value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할 때에는, 자, 키에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NoSQL이라는 키를 추출을 하고 NoSQL이 들어가 있는 그런 URL을 이렇게 value로 집어넣어주면, 자,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단어가 NoSQL이다. 그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 리스트를 손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키와 value를 서로 뒤바꿔서 데이터를 재정렬을 해주는 방법을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층 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하는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은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구조의 저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 밸류 형태로 추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역시 기존의 RDBMS와 같은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에 우리가 테이블 구조로만 저장할 것이 아니라 트리와 같은 계층형 데이터 구조를 저장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도 NoSQL은 계층 구조를 저장하는 것이 RDBMS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DBMS 경우에도 이러한 계층형 구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솔루션에서 기능적으로 자체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계층형 구조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에서도 계층형 구조를 저장하는 기법은 RDBMS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참고해서 구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만으로도 그 트리 구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하게 트리 구조를 NoSQL에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트리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자, 이것은 트리 구조 자체를 하나의 밸류에다가 통째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JSON이나 XML 등을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정의하고 그것을 밸류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리 자체가 크지 않고 변경이 많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모델링 기법이고요. 자, 실제로 계층형 게시판의 답글 트리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포스트가 이렇게 어떤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이 있고요. 그 포스팅된 글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크와 샘, 그 다음에 엘리엇이 지금 댓글을 달아 놓았죠. 자, 계층형이죠. 이 코멘트는 지금 계층형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코멘트라는 키에 자, 밸류로 배열을 집어넣고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크의 댓글에 대한 도큐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엇에 대한 도큐먼트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또 다른 댓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샘이 입력한 그 댓글을 자기의 리플라이스의 배열에 또 집어넣었다는 거죠. 즉 계속 네스티드가 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손쉽게 댓글 구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간에 댓글이 삭제되거나 구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aterialized Path입니다. 이것은 키, 복합 키의 특징을 활용하는 건데요. 트리 구조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 루트로부터 현재 노드까지의 전체 경로를 컴포지트 키로 구성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구현에 드는 노력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최상위 노드를 가진 트리가 있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A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B는 A 노드의 하위이기 때문에 최상위인 A부터 시작해서 A하고 B 둘 다 갖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는 A, C겠죠. 그 다음에 C 밑에 있는 D, E, F, G는 각각 위에 A하고 C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위 노드들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얘네들은 C의 하위 노드이구나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H는 A, C, F, H라고 해서 전체 노드의 순서를 다 이 컴포지트 키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에 대한 서치를 할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노드의 하위 트리 등을 손쉽게 쿼리해 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oSQL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존의 RDBMS하고 동일하게 도메인 모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객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객체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ER 다이어그램 같은 것을 그려서 도식화를 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RDBMS의 모델링 접근 방법이기도 하지만 NoSQL에서도 저장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 모델을 파악을 해서 지금 보시면 포스트라는 이 테이블이 핵심이고 이 포스트를 중심으로 사용자 테이블과 연계를 하고 카테고리 테이블과 연계를 한 다음에 어태치먼트나 커멘트를 하위로 포함을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인 것을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쿼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도메인 모델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가 어떻게 수행될지에 대해서 결과값을 먼저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출력 형식을 기반으로 필요한 쿼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출력 형식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마지막에 테이블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기존의 RDBMS의 모델링 기법과는 정반대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쿼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테이블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도출을 해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런 기능에서 사용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카테고리 테이블, 포스팅 테이블,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테이블, 그 다음에 코멘트 테이블 총 4개의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컬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 모델링 패턴들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에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NoSQL은 소팅이나 그룹핑이나 조인 등의 연산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get이나 put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모델을 재정의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런 결과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최초에 우리가 추출해낸 그런 형태에다가
이제 좀 더 NoSQL스러운 데이터 모델을 적용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4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자,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에 의존적이며 변경 개수가 적고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테이블로 두는 것보다 하나의 필드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류에 따른 포스팅 출력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은 포스팅 순서대로만 출력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보니까 포스팅이라는 테이블에다가 별도의 분류 필드를 집어넣고 필드에 따라서 웨어문으로 셀렉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즉 세컨더리 인덱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팅이라는 테이블에 기존에는 없던 어태치 컬럼과 카테고리 아이디 컬럼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 대신 어태치 컬럼을 추가해 준 대신 기존의 어태치먼트라는 테이블은 삭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최적화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때 비로소 NoSQL을 선정하고 테스트합니다. 자, 모델링한 데이터 구조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NoSQL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NoSQL 특성 분석을 하고 부하 테스트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안정성이나 확장성 테스트를 같이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NoSQL을 선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NoSQL을 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NoSQL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RDBMS와 혼용하거나 다른 NoSQL과 연동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이 작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정된 NoSQL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NoSQL을 선정한 다음에 그 전에 NoSQL과는 관계없이 설계를 했던 데이터 모델을 최적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NoSQL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구동시킬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NoSQL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 모델과 내부 아키텍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NoSQL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자, 결론. NoSQL은 시스템 개발 시에 데이터 모델링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선정된 NoSQL과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모델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oSQL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NoSQL 데이터 모델링의 3가지 특징은 비정규화, 어그리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고요. 주요 NoSQL 데이터 모델링 기법으로는 컴포지트 키나 인덱스, 컴포지트 키나 리버스 인덱스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어그리게이션, 매터리얼라이즈드 패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NoSQL 데이터 모델링을 적용하는 절차는 도메인 모델 파악, 그 다음에 쿼리 결과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 최적화, NoSQL 선정 및 테스트, 마지막으로 선정된 NoSQL에 맞게 최적화를 수행하고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된다. 이로써 NoSQL 데이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